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정도의 사이즈나 자산 축적이 된 나라 또는 신뢰가 금융시장에서의 신뢰가 형성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원화 가지고 계속 해야 된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보기에 간당간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 일본은 우리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예. 일본이 수출 주도 경제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만약 수출은 맞습니다. 수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것만큼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일본의 금융 시장이 또 문제인데 음. 가령 지금 일본이 왜 그 국가 부채가 많기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예. 근데 별 걱정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이걸 외국에 있는 글로벌한 국채 마켓에 판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일본 내국인들이 가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일본 경제라고 하는 거는 알고 보면 상당히 그 자급자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이 독립성이랄까 이게 굉장히 큰 경제라 가지고 알짜야. 그래도 뭐 또 좋게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게 또 침체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저는 좀 그 괘씸하거나 좀 열받는 게 예. 제국주의 역사를 거치면서 수혜를 본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 일본이건 미국이건 간에 예. 미국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수혜를 본 네. 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사다리 저 위에 올라가 있다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랑 경쟁을 하자고 하니까 네. 좀 억울한 측면이 좀 있지.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그 다이다이 경쟁은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일본이나 예. 특히 미국이 만들어내는 어떤 전체 구조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냐 예. 이걸 우리는 주목해서 전략을 잘 짤 필요가 있죠.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일본하고 비교했을 적에 예. 글로벌 경제로의 편입이 훨씬 더 많이 진전이 되고 음. 뭐 나쁘게 말하면 의존이고 음. 좋게 말하면 결합이고 금융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훨씬 더 많이 결합이 돼 있으니까 예. 일본이 하는 방식을 뭐 따라하는 거는 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일 텐데 예. 어쨌든 우리 조건이 지금 어떤 조건이 있는지도 냉철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이 부동산 부분에 경동맥처럼 꽂혀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연착륙을 시키든 할 것이냐 이게 제일 큰 걱정일 것 그러니까 같아요. 중국처럼 저렇게 제조업적으로 뭐 저렇게 국가주의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동산 쪽으로 쏠리는 돈이 제조업이나 서비스 특히 이제 IT 같은 서비스 쪽으로 가주면 예.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유도해내느냐 예. 거기에 이제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예. 정부 이게 어려운 게 말씀입니다. 예. 그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이나 예.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예. 리스크 관리를 한다 그러면서 그래요. 아. 이를테면은 은행권 같은 경우에 이 주택담보대출 있죠. 그렇죠. 이건 담보가 확실하기 눈에 때문에 보이니까. 기업 대출하고는 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리스크가 낮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그 맛 좋은 먹잇감이 있는데 뭐하러 그 위험한 기업 대출을 할 것이냐 이게 있고요. 제2금융권 같은 경우도 이 부동산 PF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은행권도 우리나라 부동산 PF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몇 년 전에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예. 주로 제2금융권이 하는데 예. 여기도 가보면은 사실 그 부동산 PF도 제대로 하게 되면 리스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거나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으니까 예. 이게 통하거든요. 여기다 돈 꿔주는 거는 뭐 브릿지론이든 뭐든 다 회수된다. 그렇지. 라고 하는 자신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쭉 간 거니까 예. 부동산 PF도 여기도 리스크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런 논리로 이거는 그래서 어떤 금융 자체의 논리로 움직이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저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란 말이에요. 금융기관들이 나름대로 리스크 판단을 해가지고 움직이겠다는데 그렇죠. 중국처럼 정부가 나서 가지고 야 부동산 하지 마 이게 되나요? 근데 글쎄요.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개발 이제 국가주의 경제가 있었고 그러면서 산업은행이라는 게 형성이 됐고 예. 그 부동산 PF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산업은행이 뭐 먼저 들어가고 네. 예. 그래서 뭐 한 20년 전에 먼저 들어가서
맛을 좀 보면 예. 4대 시중은행이 들어가고 예,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증권사들 중에서 대형 증권사들 들어가고 예. 중소형 증권사들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금고가 마지막에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서민 돈이 있는 곳은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가 그렇습니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마지막에 한 10년 정도의 그 호황의 뒤끝 정도에 늘 들어가더라고요. 늘 예, 제가 예. 취재를 하면서 느끼는 예. 건데 하여간 먹는 거는 막 먹고 빠져나오는 쪽은 국채은행과 시중은행이야. 예, 예. 그리고 그쪽에서는 아 이제 맛이 좀 예.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말도 안 하고 쓱 나가. 예. 쓱 나가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뭐 맛있는 거 많은 줄 알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피 본단 말이지. 예, 예. 아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예. 영도 그렇고 그 왜 군대 노래 중에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예. 대령 중령 소령은 뭐 호텔 방으로 아 맞다. 그래가지고 그런 쭉 노래 있었죠. 내려가서 이제 예. 불쌍하다 최일병은 다리 밑으로 그래서 맞다 그런 거 노래 있었어. 그처럼 예. 이제 산업은행이라든가 이렇게 리스크를 평가한다든가 정보를 취합한다든가 해서 굉장히 강자 부분들이 이렇게 쭉 움직이는 데가 있고 예. 여기에서 이제 뭐 개인이라든가 이제 소액 투자자 같은 사람들은 항상 불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다가 그렇죠. 대령 중령 소령에서 이제 그 최일병까지 이렇게 예. 하는 그 현상은 계속 나타나죠. 그러네요. 예. 리스크 관리 꼭 뭐 저는 2021년부터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저기 저 뻔뻔한 말씀은 아닙니다. 리스크 관리 지금이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국가는 할 일이 없을까요? 국가는 혹시? 우리나라 국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일본 국가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고, 예. 그다음에 중국 중국 국가가 국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는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사실은 좀 민주주의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예.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사실은 뭐 민주주의의 외양을 깔고는 있습니다만, 저게 자민당 독재지 뭐 저게 예. 사실상 그 어떤 정당 정치라고 말하기 힘들거든요. 예. 근데 여러 데서는 아까 말한 대로 지배 엘리트가 어떤 확고한 방침을 맞고 틀리건 간에 가르쳐서 나라를 끌고 가는 게 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시스템 전체가 굉장히 글로벌화돼 있고 그러네요. 예. 이러니까는 그런 일본이나 중국 같은 식으로 했었던 이런 저거는 힘들 거예요. 워낙 외풍이 세구나. 그렇죠. 외풍 이제 시스템 자체로 워낙 글로벌화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함부로 못 하고요. 그러다가 뭐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리도 미국이 올리면 빨리빨리 올리고 그래야 되거든요. 뭐 그러네요. 예. 그것도 있고 정치 체제로 봤을 적에도 정권이 바뀌면은 모든 얘기가 다 다 물거품이 돼 버리니까 일본이나 중국처럼 무슨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어쩌고 하는 이게 안 될 거란 또 말이에요. 제로 세팅하고. 예. 이게 우리의 특성일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글로벌화돼 있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안착돼 있어서 이런 장기적인 어떤 빅픽처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 상황에서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은 민주주의 국가의 저걸 살리려면은 시민들이 좀 토론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한 예만 들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 가지고 무슨 균형 재정한다 그러면서 돈 안 쓰겠다, 지출은 죽어도 안 하겠다. 그러면서 균형 재정을 했느냐? 세금은 또 어마어마하게 깎아가지고 그렇죠. 작년에 아마 56조인가가 결손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이 국세가 10%가 국세 이게 지출이 10%가 줄어드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게 이러면서 정부에서는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를 경제학 교과서를 계속 들이대면서 이게 경제 살리는 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그러면은 시민들이 위축이 돼가지고 아유 뭐 경제학과 학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국이나 일본하고 다르게 이 사람들 스스로가 어떤 시민들 스스로가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야만 움직이는 나라거든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고, 우리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어떤 경제 관료들이라든가 그 보수 정치인들한테만 이거를 경제 정책은 무조건 일임을 한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국내외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좀 깨어서 보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하는 거 보면서 제가 이제 답답했던 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렇게 안 해요 지금. 그렇죠.
미국의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예. 것도 내용을 더 보면은 장기적으로 대규모 증세를 하겠다는 법안이고요. 그렇죠. 2년 전에 영국 그 새로 그 트러스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됐을 적에 리즈 트러스. 예. 잠깐 담령하고 말았습니다만 40 며칠인가 했지. 예. 그 내각이 무너지게 된 제일 큰 계기가 뭐냐면은 맞습니다. 엄청난 감세 정책을 하려고 그랬어요. 감세 정책한다고 영국 국채 또 발행한다고 예. 그것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난리가 파운드웨어 위기가 터져가지고서 예, 난리가 났죠. IMF가 들고 일어나고 니네 감세 정책하면 니네 다 망한다. 이렇게까지 위기 그렇죠. 그 경고할 정도였거든요. 예. 지금 세계 추세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감세가 경제를 살린다라고 하는 경제학 교과서에 쓰여 있는 얘기들은 우리 깨어 있는 시민들이라면 의심해보고 토론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재테크도 뭐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은데 재테크를 좀 덜 신경 써도 되는 사회. 그러니까 연금으로 어느 정도는 네. 뭐 5, 60%는 내 소득에 은퇴 그렇죠. 이후에 5, 60%는 살 수 있겠다. 예. 그런 사회면 조금 더 소비도 많이 하고 예.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가 마음가짐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쫓기듯이 사는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예. 각자 도생의 사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알아서들 투자해가지고 예. 나이 든 다음에 정말 험한 말로 나이 들어서 쪽박을 차든 금박을 차든 각자 알아서 할 일이다. 아이 근데 그거 힘들어요. 재테크.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못해. 그렇게 그러면 못합니다. 국민 전체가 펀드 매니저가 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만들고 이런 걸 두는 의도는 뭐냐면은 자산시장에서 이 국민들 전체에서 집단적으로 자산시장에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소득이나 연금을 보장하도록 우리가 그런 걸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자산시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움직일 것인가에 있어가지고 국민 경제의 이익 차원에서 그거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개혁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국민연금이 좀 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의 홍기빈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최근의 경제 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국만 이슈를 들고 총선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